네, 자신을 스스로 죽여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고통에 몰아넣는 질병, 알코올 중독입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사회와 격리되고 마는데요.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무서운 질병입니다. 치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의 의지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망가져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재활에 성공해 정상적인 복귀를 기다리는 이들은 스스로가 대견스럽다며 저희 카메라 앞에 당당하게 서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이기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기분 좋게 들이켰던 한 잔을 비우고 나면 다시 또 한 잔이 채워집니다. 나도 모르게 비워냈던 술잔이 끝내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술로 인해 삶이 위태로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심코 마시기 시작해 이제는 스스로 끊어낼 수조차 없게 된 겁니다. 가정도 꿈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이 언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김해시에는 특별한 집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치료 공동체 리본하우스입니다. 낡고 오래된 여인숙을 개조한 곳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곳 리본하우스는 병원과 집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전에는 무관심으로 방치돼 삶의 희망을 놓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차츰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본하우스,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느 평범한 집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집. 작은 마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쌀을 씻습니다. 반찬으로 쓸 오이를 썰며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름철 상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굴주먹지만 신선한 거 좀 먹어봅니다. 처음에는 좀 안 익숙해서 좀 그런 점도 있었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 잘합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집의 구성원은 남성 3명입니다. 집안 곳곳을 쓸고 닦고 이 집에서는 아침마다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게 좀 힘들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좀 힘들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좀 편하더라고요. 아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로지 중년 남성들뿐인 이곳은 알코올 중독자의 쉼터이자 치료 공동체 리본하우스입니다. 중년 남성 3명은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 이들에게 아침 식사는 단순히 끼니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한때는 술을 밥 삼아 먹고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 안 먹었죠. 술 마시면은 아예 복기를 놔버려. 보통 늦게 깹니다. 10시나 11시. 그때 깨면 밥 먹는 게 아니고 집에 술이 없으면은 가게로 가는 가게에다 술 사다가. 아침밥을 먹는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신호인 겁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맛없다 하면은 누가 하십니까? 그럴 기분도 안 나고 그릇을 싹 비우고 갈 때 그 기분 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가족을 떠나 치료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는 이들 중년 남성들에게는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리본하우스 생활 4개월 차에 접어든 올해 61살 김욱환 씨. 매달 받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지출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낼 줄 몰랐고 한 번에 소주 7병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입니다. 계속해서 14년 동안 뭐 술과 친구를 삼고 병원에서 나오면 또 술 먹고 얘들 엄마하고는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래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뭐 계속 지냈죠. 10년이 넘게 이어진 음주 생활. 삶은 피폐해졌고 가족들도 그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올해 45살 이모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IMF 오고 나서 아무래도 경제적이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침체가 된다면 돈 버는 건 없고 나가는 건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의존하는 게 이제 술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치료는 자신이 중독임을 인정해야 시작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자신이 중독자임을 부정합니다. 41살 박모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위를 절제했고 저혈당 증세가 찾아와 사탕을 달고 살아가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인정을 안 했어요. 제가 술에 문제가 있고 나는 술을 내가 원하면 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음주운전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7년에서부터 길게는 15년까지 알코올 중독에 깊게 빠졌던 사람들.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리본하우스에서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교육이 있습니다. 헷갈리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술을 드시고 술 때문에 이제 성격이 많이 좀 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쓰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죠.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컴퓨터의 자판. 한 손 한 손 차분히 배웁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걸 몰랐죠.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자리 연습하고 글도 좀 많이 치고 합니다. 현재 3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공동 거주하고 있는 리본하우스. 다시 태어나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해 3월, 김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개설했습니다. 전국 17개 중독관리 시설 가운데 경남에서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리본하우스에는 월 20여만 원의 비용을 내면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문 관리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이 20살에서 65살 미만의 알코올 중독자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오실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1차적인 부분들은 해독 치료를 하시고 동기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입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본하우스 가족들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귀가 시간을 미리 정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자기 들어오고 싶은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규제도 안 되고 뭐 술을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일단 그 태도를 뜨는 거죠. 혹시나 모르는 음주로 인해 음주 측정은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시죠? 예, 8시.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회원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경각심을 더 갖고 하나의 걸림돌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집을 나온 김옥환 씨가 곧장 일터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봉하마을 자전거 대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전거 길이라고 여기서 이제 대여하는 곳입니다. 자전거 산볼 것도 보고 또 닦고. 2개월 전 김해 지역 자활센터의 도움을 받아 찾은 일자리입니다. 오랜 기간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김 씨. 14년 만에 얻은 일자리는 그에게 남다른 의미입니다. 술이나 먹고 뭐 수급 나오는 거 조그만 나오는 거 갖고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버리니까 내버려 내가 이제 쓰니까 그게 좋고 또 내 이제 조금 이제 미래에 노후 이제 설계도 할 수 있고 좀 돈 좀 버리고. 리본하우스의 세 사람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알코올 중독으로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에 방문한 사람은 모두 1,700여 명입니다. 한 번이라도 중독을 경험했던 이들은 재발을 조심해야 하는데 개인의 단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어떤 대처 방법과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어 불가능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남녀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보건소 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도 술에 대한 고충을 가진 이들이 수시로 문을 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말할 장소가 없어요. 특히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은 특히 더 해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더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여자들은 발 붙이기가 참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동하며 구슬땀을 흘려보는 것도 일상의 행복입니다. 탁구공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 동료들과 짝을 지어 체육관을 누빕니다. 술에 중독되면서 놓쳤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또 같이 하면 또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성취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좋다 개운하다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해서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리본하우스는 언제나 활기가 가득 찹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빨래도 어느덧 익숙해져 갑니다. 옥상에 하나둘 때를 벗은 옷가지가 걸립니다. 더운 여름날이라 빨래가 많아 일거리는 늘어났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참 알코올 중독자로 여태까지 살았는데 지금 이제 단조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희망도 생겼고. 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2016년도 8월 1일 월요일 리본하우스 마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알코올 중독자로 하루를 살 때는 보고 듣지 못했던 세상이 이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또 하다 요즘 새로운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이 습관이 좀 생겼어요. 좀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요즘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목표량이 자꾸 늘어나는 반면 알코올 중독자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다시 새 삶을 준비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술의 유혹이 찾아오고 자신과의 싸움이 반복되는데 다행히 오늘 하루도 이겨냈습니다. 두 마음이 참 12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이 어떻게 하면 술 마실 수 있을까 이 현실을 어떻게 도피할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은 오늘 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일은 또 더 좋은 일이 있고 하루하루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고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일어서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리본하우스에 와서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은 덕분입니다. 사회활동도 잘하고 일단 술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가족들하고 많이
화목하게 되면서 또 술 먹고 이게 반복되는 생활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생활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자활을 해갖고 이 수급자들 나오는 그 임대 아파트 하나 들어가서 그 받는 게 제 꿈이고요. 3명의 중년은 앞으로 최장 2년까지 리본하우스에 머물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놓지 못했던 술병을 깨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절실한 꿈이 생겼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꼬리표를 떼고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는 재기의 그날을 기대합니다.